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는 홀로 화성에 고립됩니다.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Luckily, I'm the botanist.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트니는 나사 화성기지에서 땅을 갈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감자도 심고 물도 공급해낸 끝에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마크 와트니는 이 감자를 먹으면서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냥 영화라서 영화적 허용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요? 화성의 토양은 분명히 그 구성 성분이 지구하고는 다를 텐데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지구 출신의 농작물을 키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먼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식물을 키우려면 땅이 있는 암석형 행성이어야겠죠. 농작물 재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양이니까요. 토양이 없으면 식물을 심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가장 가까운 곳은 달 정도가 있겠네요. 반면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기체형 행성은 식물을 심는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땅이 없잖아요. 자, 이제 후보군은 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암석형 행성에서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작물을 키워볼 수가 있겠죠? 아니, 없겠죠. 시간도 많이 들 거고요. 돈은 무지막지하게 들 거예요. 다른 행성에 보내진 연구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도 엄청 많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직접 다른 행성에 정착해서 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려워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 예전에 아폴로 미션 때 달에 착륙해가지고 달 표면 흙하고 암석 가져온 적 있잖아. 그걸로 실험해보면 되겠네. 과거에 나사는 6번의 달 착륙 임무를 진행하면서 382kg의 달표토 그리고 암석을 캐가지고 이걸 지구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나사는 이 달표토와 암석이 산화되고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스턴 내 존슨 우주센터 질소 저장고에 보관 중이었죠. 이 달 토양은 인류가 유일하게 확보한 지구 외의 다른 천체의 토양입니다. 플로리다 연구진은 달 토양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잘 자랄지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진들은 나사에 달 토양 임대를 신청했죠. 저기 우리가 달 토양에다가 작물 재배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달 토양 조금만 빌려주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이 달 토양 가져오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꺼져! 생각보다 나사는 이 달 토양 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다고 해요. 플로리다 연구진들은 무려 11년 동안이나 달 토양 임대를 위해서 삼고 초려했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나사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나사 형님이 달에다가 우주기지를 세우려면 반드시 식량 자급자족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달 토양 작물 재배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달기지 건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달 토양 조금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아이, 거참 좋아,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플로리다대 연구진들은 무려 11년 동안 나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나사의 엄격한 심사 아래 달 토양 12g 3세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1969년 최초로 인류를 달 표면에 내려보낸 아폴로 11호가 챙겨온 달 토양, 그리고 같은 해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2호가 챙겨온 달 토양, 그리고 1972년 우주인을 마지막으로 달에 착륙시킨 아폴로 17호가 가져온 달 토양. 연구진은 이 달 토양을 0.9g씩 5mm 깊이로 담은 다음 애기장대 씨앗을 3개에서 5개씩 심고 물하고 영양분도 주고 청정실의 인공정원에 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기장대를 심기로 결정했을까? 애기장대는 배추, 무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인데요. 애기장대의 농업적인 중요성은 별로 크지 않은 잡초지만 크기가 작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 등등 어디서나 쉽게 자랍니다. 또 애기장대의 유전자를 완전히 파악해 놓은 상태라서 유전학,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분석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 이 녀석은 파종한 지 6주만 지나면은 종자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라이프가 짧고요. 식물의 크기도 작아서 제한된 공간에서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애기장대는 전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식물 키우는 난이도도 쉬운 편이라고 해요.
정말 여러모로 이번 달토양 식물 재배 연구에는 완전 적합한 거죠. 자, 아무튼 연구진들은 애기장 때 씨앗을 달토양에 심고 그 옆에는 대조군으로 달토양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진 화산재로 만든 모사토양에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애기장 때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플로리다대 연구진들은 초미니 달농장 건설을 완료한 겁니다. 이 애기장 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연구진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험이다 보니까 이제 싹이 트기나 할까 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겨우 이틀이 지나자마자 싹이 텄고요. 6일째까지는 달토양하고 대조군 모두 거의 같은 발육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달토양이 식물 발화하고 관련된 호르몬과 생체 신호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물 그리고 일정 수준의 영양분만 있으면 달토양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씨앗을 심은 지 6일 차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 대조군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달토양에 심은 애기장 때 성장 속도가 모사토 쪽에 비해서 조금 느려진 거죠. 또 달토양에 심은 애기장 때는 뿌리가 더 길게 뻗어나가지도 못했고 잎도 대조군에 비해서 더 작았고요. 식물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붉은 반점도 잎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연구진들은 꽃을 피우기 직전의 애기장 때를 수확해서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애기장 때에는 염분이나 중금속, 활성산소 등에 노출된 식물에서 흔히 발현되는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애기장 때가 달토양 환경을 스트레스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달토양 샘플 사이에서 이 식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달토양인데 스트레스 반응이 다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만들었을까? 연구진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에 더 오래 노출된 아폴로 11호 토양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가장 강했습니다. 11호 토양에서는 애기장 때 스트레스 유전자가 465개 작동했지만 12호와 17호에서 작동한 스트레스 유전자는 각각 265개와 113개였습니다. 이번 연구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각각의 행성들이 토양을 이루는 기본 구성 물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토양에다가 적절한 물과 빛, 영양, 공기 등의 조건만 갖춰준다면 식물들이 충분히 발육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정보는 우주 입자에 노출될수록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정보에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달의 경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 토양은 우주 입자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겁니다. 이는 달 표면의 토양을 가지고 식물 재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달 토양 깊숙한 부분이나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토양이라면 우주 입자에 노출된 시간이 짧을 것이고 오염 정도도 덜할 겁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달 깊숙한 곳의 토양이라면 식물이 훨씬 더 잘 성장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 또 우주선 등에서 달이나 화성 토양을 모방한 흙으로 작물을 재배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행성의 토양으로 식물을 키워낸 건 이번 실험이 최초고요. 당연히 실험 성공도 이번이 최초입니다. 물론 식물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자라진 못했지만 이번 연구는 달기지 건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이나 화성에다가 기지 지어놓고 장기간 체류하려면 지구물로서는 지구에서 우주선에다가 식량 싣고 쏴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로켓 배송이라고 해도 택배비가 너무 비싸고 또 오래 걸리겠죠. 가령 달기지에 치킨 하나 시킨다고 해봐요. 치킨 값은 2만 원인데 배송비가 700억이야. 이거 치킨 시켜 먹을 수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지구를 제외한 다른 천체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어야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기지 건설이든 식민지 건설이든 가능할 거예요. 기지 유지 비용도 엄청 줄일 수 있고요. 유통도 훨씬 편리하겠죠.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달에 대규모 얼음이 발견됐죠. 달에 물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서 달기지 건설 성공 가능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기지 건설 뭔가 희망이 보이죠? 자, 또 화성에서의 식물 재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산재를 이용해서
화성 토양의 구성 성분을 똑같이 따라한 다음 식물을 키워봤는데 달 토양보다 식물이 더 잘 자랐거든요. 달 토양보다 화성 토양에서 식물들이 더 잘 자란다는 건 화성 식민지 개척 난이도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애기장대가 달 토양에서 자랐다는 건 우주 식량 개발 분야에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에요. 이제 플로리다대 연구진들은 비료 배합이나 인공 광량 조절 등 재배 최적화 기술 개발로 아주 건강한 애기장대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차기 연구도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우주 입자로 인한 식물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또 최종적으로는 밀이나 쌀, 옥수수 같은 작물들을 달 토양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달 토양으로 식물을 키우는 연구가 최초로 진행됐고 이 실험이 성공적이었으니까 나사가 다음 토양을 조금 더 흔쾌히 빌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궁극적으로 달기지와 화성 식민지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날이 언젠가는 오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